학생 연대로 쌍용차 투쟁 승리, 청년 학생 목요문화제, 함께 하신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사회를 맡은 저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민중해방의 불꽃 제54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용이라고 합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항상 문화제나 집회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이제 민중의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민중의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이제 국회에서 여러 때와 다르게 이제 때 아닌 이념 공방이 지금 한창 날석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국가 간에 의심스럽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꼬투리로 잡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중의례입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투쟁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감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고 이게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의 국가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결국에는 자본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진보를 일구어온 것이 노동자들과 민중의 투쟁이었고 항상 그 투쟁을 짓밟아온 것이 자본과 국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은 국가 탄압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보기에 우리의 국가관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욱 힘차게 민중의례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동지들 함께 일어나셔서 민중의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위해 먼저 싸우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지금 옥에서 계속 그리고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동지들 생각하며 일동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영원한 민중의 노래 이무리한 행진곡 함께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간단하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정리해고! 철폐! 투쟁! 결사! 투쟁! 네, 끝구호는 정리해고 철폐 투쟁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강보안 연대투쟁 정리해고 박살내자. 강보안 연대투쟁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박살내자. 정리해고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좀 재밌다고 해야 할지 슬퍼하고 해야 될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지난 5월 31일에 서울대 법인화법을 가지고 이제 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정족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총회는 무산되었는데요. 그날 제가 학교에 들어올 때 학과 학생회관 앞에서 무전을 들고 이제 경비를 하시던 분이 어디로 통신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치직되면서 부총학생회장 들어가십니다 라고 어디론가 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전날 총회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쌓아야 한다고 무대 용품들을 들고 가는데 무대 용품을 반입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무대 용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다리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점거를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거를 당당하게 안건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총회 되면 점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무슨 권리로 총회를 진행할 물품을 막느냐라고 했더니 관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대뜸하시는 말이 북한하고 있을 때도 전쟁 준비는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온갖 학생 위하는 척 다 해주다가 결국 학생들이 뭔가 권리를 외칠 때에는 북한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서로 전쟁 상태라는 걸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설설 길 때는 이것저것 다 해주는 척 하다가 총학생회와 함께 아니면 총학생회가 없더라도 뭔가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면 항상 학교는 그동안 그냥 잘 봐주던 학생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투쟁을 계속 벌이고 계신 쌍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고분고분 일할 때는 말 잘 듣는 노동자로 보였겠지만 해고에 맞서서 싸움을 시작하니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다고 법 개정한다고 했는데 법 만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하고 비정규직 합법화하고 불법 파견으로 판결 났던 것까지 합법화시키는 이런 사기치는 세상 더 이상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제 첫 순서입니다. 대학생과 함께 조익진 동지 모시고 힘찬 발언과 노래 공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오신 동지들에게 투쟁으로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수행! 바로 이 자리에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전찰 이 개새끼들과 그리고 중구청은 22명 열사 동지들이 격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분양 물품을 한껏 실어가는 그 쓰레기차 뒤로 사실은 민중들의 분노는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모습은 제 눈에 선연히 보였습니다. 쌍용차 해고 이후 2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돌연사와 자살. 무고한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노동자들이 외쳤던 고가 바로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평범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나약한 의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권과 이 자본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쌍용차에서 벌어진 이 일들은 사회적 타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타살의 책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본은 아직까지 국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정권도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분향소까지 침탈하는 만행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전 사회적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로 99%가 힘을 합쳐서 이런 정권과 자본을 압박하고 이 사회적 타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대를 모아 힘을 모아 해고자 복직을 이뤄내고 정권과 자본을 거꾸로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동안 희생된 넋의 진정으로 기리는 일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제에서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권과 자본은 전방위적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 사냥을 비롯해서 해방연대를 공격하고 MBC를 공격하고 드디어는 쌍용차 분향소까지도 공격한 것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이들의 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말하듯 교통 편의를 위해서 분향소를 철거한 것입니까? 이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의 편리 따위 안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바로 어떻게 하면 1%의 위기를 우리 평범한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과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전가시킬 것인지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전방위적인 공격에 앞서 전방위적으로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쌍용차 투쟁에 대한 연대가 확산된 추세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과 개별화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합시다. 수행! 네, 노래까지 부르게 되는데요. 동지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동지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열사입니다. 수에 빛나는 중탄으로 이제 고리 눈물을 닦아다오 마침내 울려줄 승리의 깃발 힘차게 펄럭여다오 무더기 뿌려놓은 동지의 길을 비밀인 전사에 못다한 길을 내 다시 온데도 그 길 가리라 그 길 가다 피눈물 고여 바다된대도 싸우는 전사의 오늘 있는 한 이름 달라
열사의 뜻을 따라 대학생 여러 동지들과 함께하는 그 연대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행! 네, 힘찬 발언과 공연해주신 대학생 다 함께 조익진 동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느낀 건 다음 발언자께서 부담이 상당하실 거라는 거. 예. 뭐이 노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부르기가 쉽지는 않은 노래입니다. 예. 열창해주신 조익진 동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그 순서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발언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화여대 부총학생회장 김한결 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해방이와 44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한결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부랴부랴 나왔는데요.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항상 약간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정말 사람들이 우리 편을 누구라고 설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학생회에서 학교가 마케팅을 하고 학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총학생회가 이화여대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화여대라는 이 대학 자체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참 저는 되게 암담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2009년 옥새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상품화하고 우리를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등록금을 1000만원씩 매기면서 결국은 빚더미에 앉히게 만드는 그 학교가 정말 학생들의 편인가? 기업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운영은 자신들이 다 망쳐놓고 그 희생은 모조리 노동자 편으로 노동자가 다 희생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업이 과연 노동자의 편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기업입니다. 노동자를 핍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기업처럼 학생들에게 돈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그 학생들로서 이윤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 학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야 될 곳 과연 어디인지, 우리가 학생이 연대해야 될 곳이 과연 학교인지 혹은 기업인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서 기업에게 그리고 자본에게 모든 것들을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그 노동자들의 편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고 다 말할 수 있고 더 이런 것들을 알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선을 제대로 형성했을 때야만 비로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쟁들, 이 쌍용자동차 투쟁뿐만이 아니라 홍대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 재능교육 투쟁, 강정에서의 투쟁, 이런 여러 가지 투쟁들이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선을 함께 잘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화여대 부총학생회장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그 구호 한번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일했다. 너희가 책임져라. 예, 바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 문화제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옆에서 이제 반값 등록금 관련된 사전 집회를 하고 예, 달려오셨습니다. 네,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김혜숙 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 대학문 분향소를 지날 때면 지난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의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방문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 찾아뵈면서 여기 계시는 노동자분들께 대학생들이 더 많이 연대를 해서 힘이 되어드리겠다, 더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자주 찾아뵙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날 때마다 집회를 함께 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또 한편에 재수스러운 마음이 더 큰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다시선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울지역에 있는 80만 대학생들이 더욱더 힘을 모아서 우리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대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앞서서 있었던 이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우리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16일에 있을 그 행진 그리고 그 난장에도 대학생들이 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대학생 동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도 이 쌍용차 문제에 함께 더 연대를 하자라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에 있는 학우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많은 학생들이 실은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해결이 될지 기출을 주목하고 있지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어떤 보탬을 될 수 있을지 잘 몰라서 고민만 혼자 하다가 그냥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고민으로 이제 마음을 접고 하는 것들을 종종 새내기들이나 내지는 좀 고학번의 친구들을 볼 때면 느끼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연대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이 매주 열리는 이 목요 문화제와 그리고 이 16일에 있을 더 큰 추대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의 투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서명운동에도 이 대학생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 쌍용차 문제를 기필코는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민중의 힘으로 승리하였다라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은 제가 새내기였던 시절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분노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대학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다음 새내기들이 들어와서는 또다시 우리 마음 아픈 이런 현실을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부터 더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이 문제를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역 대학생연합도 숙명여대도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방금 참가 단위를 이제 지금 건네받았고요. 참가 단위 소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이거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네받은 거로는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 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학생들이 오신 건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느 대학 학생분들 함께 오셨습니다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이 너무 많아서 양해를 구하겠고요. 3개씩 묶어서 할게요. 3월달 선거 때는 고려대, 연세대, 성신여대 학생분들 함께 오셨습니다. 성균관대, 서울대, 숙명여대 동지들 오셨습니다. 중앙대, 홍익대, 덕성여대 동지들 오셨습니다. 광운대, 부산대, 전남대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강대, 외대, 경희대 동지들 같이 오셨습니다.
이화여대, 충주건대, 동국대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4.12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생 다 함께, 대학생 사람연대,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기원 동지들, 기룡군의 동지들, 그리고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는 다큐멘터리 촬영 중 샛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함께하고 계신 동지 이름인지 아니면 단체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름아름 노래패, 사회진보연대, 쌍용자동차 지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고 계신 시민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인원수의 단위명이 엄청 많은 걸 보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진행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가지고 발언을 좀 짧게 부탁드린다고 일단 양해 말씀을 좀 구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인문대학생회장 동혁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연세대학생행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우 동지의 노래 공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날이 어두워져서 촛불들이 점점 켜지고 있습니다. 네, 신발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들 신발 신으셨을 텐데 어떻게 딜레이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전국학생행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동혁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있은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집단 죽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금 이곳에 와서 책임진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짐을 떠안게 된 쌍용자동차 동지들과 연대투쟁하시는 동지들 그리고 저 분향소만이 사회를 향해서 책임을 묻고 있을 따름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명백한 부정으로 얼룩진 기획된 정리해고입니다. 안진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평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도왔고 삼성 KPMG는 그 수치를 가지고 정리해고를 계속 선동하는 방식이었고 3일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작된 수치들로 인해서 2646명의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네, 한편의 막장 기업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명백한 불법 조작 스토리였습니다. 네, 그 스토리를 지어낸 시나리오 작가와 그리고 그 막장 스토리를 살인 드라마로 연출한 감독을 이 분향소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먹튀자본 상하이차와 살인 정권을 이 자리로 끌어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하이차와 정권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제작한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그 궁합은 참 잘 맞았습니다. 상하이차는 핵심적인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다 자국으로 빼돌린 후 도망치기 바빴고 정부는 그 먹튀자본을 불러들였다는 책임을 혹시 자신들이 뒤집어 쓰게 될까봐 그것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죽어나가든 아니면 수천 명이 정리해고 당하든 그 사람들은 돈 벌 생각밖에 없었고 그 돈 벌 생각을 가진 자본들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비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며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막장 살인 드라마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 주변의 동지들이 수십 명씩 죽어나갈 때 우리는 집안에서 편히 쉴 때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맘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여름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시작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전국 학생행진은 2009년 정리해고 사태 직후부터 꾸준히, 그리고 올해에는 4월 달에 2646명 대학생 광고인단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쌍용 자동차 문제가 이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이제 시작할 6월 총파업 그리고 8월 총파업 투쟁에서도 쌍용 자동차 문제를 중심으로 놓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총파업, 총단결, 총투쟁으로, 그리고 대학생들은 노학연대로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드라마, 노동자가 안심하고 노동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전국 학생행진 활동가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고한 노학연대 살인 드라마 끝장내자. 노학연대 살인 드라마 끝장내자. 살인 드라마 끝장내자. 정리해고 절패생 결사생. 네.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세대 학생행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우라고 합니다. 주책! 네, 앞서서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제가 부를 노래는 누가 나에게 얘기를이란 노래입니다. 제가 작년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에서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 당시 정리해고되어서 농성화했던 그런 노동자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거리에서 투쟁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로 우리가 모두 태어나서 가야 할 수밖에 없기에 이 길을 걸어간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MR 틀어주세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조익진 동지 공연하실 때는 앵콜이 안 나왔는데, 예. 네, 조익진 동지가 지금 뭐 마음이 상하시지는 않았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앵콜 요청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한 곡 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 곡 더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함성과 박수로 네, 김동문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앵콜이 앞에서 안 난 저만 나와가지고 죄송하네요. 어디 계시죠?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네, 정리해고 정말 우리가 철폐할 수 있다 마음을 담아서 주문이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네, 아까 그 노래를 잠깐 이렇게. 네, 아시는 동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동 아시면 같이 주세요. 울지
힘찬 노래 공연과 저 뒤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몸짓 공연까지 같이 보게 돼서 재능 좋았던 것 교육에서 같습니다. 지금 노래 공연하는 하고 도중에 있어요. 네. 지금 시민 한 분께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시민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우리 쌍차 문제 얼마든지 널리 알려낼 수 있고 더 많은 공감대를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6월 16일 연대와 희망의 날로 함께 다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심승우 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심승우라고 합니다. 후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쟁!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떨리고 또 앞에 분이 또 노래를 상당히 잘 불러주셔서 네, 사실 더 떨리고 하는데 이제 좀 화내지 마시고 이제 같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5월 24일에 이제 분향소가 하루에 3차례나 침탈당했을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첫 번째 침탈이 있은 후에 이제 그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이제 기자회견 막바지에 다시 한번 침탈을 경찰했었는데요. 그 자리에 저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처음 침탈을 맞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마음으로 얼른 달려와서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이제 기자들이 주위에 다 이렇게 몰려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이 바로 이제 천막을 이제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그것을 이제 제지를 하면서 그렇게 충돌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적법하게 신고를 한 집회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것을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이제 저희들 폭력을 행사하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에서 여담이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사진도 찍히고 해서 좀 상당히 혹시 부모님이 보시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그 아수라장이 있은 이후에 일단 처음에 든 생각은 상당히 분노스러운 감정이 확실히 치밀었는데 이제 그게 좀 가라앉고 나니까 든 생각이 쌍차 동지들은 오늘 같은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수년 동안 계속 이런 국가폭력과 사적폭력에 노출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마저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것이 쌍차 동지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등에 올라탄 자본의 등에 올라탄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걸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마저 우리가 그걸 넘어서 뭔가 더 엄청 위험한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분향소에서 넋을 기리고 정당한 요구를 한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거를 좌시하지 않고 상당히 눈에 거슬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방금처럼 좀 감정 억하게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왔었어요. 접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쌍차 동지들이 겪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의미는 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렇게 살기 힘들고 불안하고 정말 자본의 폭력과 국가의 폭력이 우리를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곳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날 것으로 우리 앞에 들이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많이 하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상처,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사실 단순히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전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 모두 보편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쌍차 사태가 청년 학생들이 가지는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쌍차 동지들에게 연대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나는 그냥 사회 참여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이런 이미지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단순히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보편적인 문제를 접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곳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너무 횡설수설했는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서 사실 연대 단위보다 더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경찰과 용역이죠. 연대 단위가 있던 없던 시간에 항상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대 단위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나타나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는 사람들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그 정도로 적어도 용역들만큼 부지런하게 연대를 다녀봤을까 스스로 반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의 해방을 찾는 투쟁을 항상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폭력으로 그것을 짓밟으려 하는 국가와 그리고 자본에 대한 우리의 비판을 우리 스스로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 그리고 하구들에게 함께 알리는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단 쌍차 동지들뿐만 아니라 여기 건너가 보면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지금 뭐 1,500일도 넘게 더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재능교육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측 용역에 의해서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제 끝난 이후에 지금 재능에서도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문화제가 만약에 이제 계속 된다면 참여를 했다가 만약에 문화제가 끝났다면 지지방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재능 투쟁 지금 전개하고 계신 노동자들 함께 좀 지지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각 단위 조직 담당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좀 먼저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발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총학생회장 고명호 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명호 동지 발언 이후에 경희대 몸집회 미결 동지들의 몸짓 공연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서강 42대 총학생회장 그리고 대학생사람인대 6기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시험 준비는 잘 돼가시나요? 예. 지난 학기 저는 한기주 광어열보다도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도, 우리 동기들에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 이야기하기도 사실 선뜻 머뭇거려졌습니다. 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쌍용 자동차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항상 변명거리, 시험 때문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내 바쁜 삶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달려가겠지 하고 눈을 감았던 것이 벌써 어느덧 3년, 그리고 어느덧 22명의 노동자 동지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해고 노동자 동지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정부가 죽였습니까? 맞습니다. 기업이 죽였습니까? 맞습니다. 경찰이 죽였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로움이, 고독감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어디서 왔을까? 지난해 김진숙 동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김주익 동지를 죽였던 것들은 경찰도 자본도 회사도 아닌 같은 동지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나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트위터를 하다가 이창근 동지의 트위터를 보게 됐습니다. 이창근 동지가 우스갯소리로 신에게는 아직 12가치의 담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멘션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난다 하시면서, 77일간의 옥새 파업을 할 때 정말 담배가 궁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지 않고선 도저히 버틸 수 없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담배를 피면서 그 트윗을 보고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많은 친구들과 함께 와야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땅에, 이 반도의 땅에, 그리고 이 더러운 사회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우리 동지들,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흑룡의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가 한진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의 해였다면 올해는 쌍차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흑룡의 해가 아니라 우리는 올해가 끝날 때쯤에 쌍차의 해, 쌍용 자동차의 해라고 올해를 명명할 수 있게끔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칙회 이결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연을 준비하고 오기 전까지 저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짓눌렀던 숫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85호 크레인이 그랬듯 올해는 20이라는 숫자가 저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20이라는 숫자가 23, 24가 되지 않게 함께 연대하고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한 번 쓰러지겠어요. 더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 준비했는데요. 확실히 힘 있어요, 힘. 우와. 네, 더운 날씨에도 조차고 지금 불구하고, 네, 열심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연해주신 미결 반값 공주들께 다시 한번 등록금은 큰 박수 임명박이 한번 이야기한 부탁드립니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 요청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6월 16일 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서 희망과 연대의 날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 연대기금 10,000원씩을 지금 모금하고 있고요. 네, 티켓 하나 구매하실 때마다 그 가격으로 이제 10,000원씩 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여기서 이제 구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즉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주위에 좀 알려주셔서 6월 16일 날 더욱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연대 기금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얼추 지금 문화재가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대 발언입니다. 기륭전자분의 김소연 동지 모시고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이라 해서 너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습니다. 오랜만이죠? 뒤엔 잘 기르고 잘 몰라서 신입생 같은데요. 기름전자 조합원이고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기름전자 처음 들어보는 동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뒤에는 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노동조합 만들고 쫓겨나서 한 6년을 싸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불법 파견 판정도 받았지만 2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몽땅 쫓겨나서 6년을 싸우고 2010년 11월에 회사랑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의 연대 힘으로 저희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고요. 아마도 그 비정규직 불법 파견 법에서는 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대법에서도 졌어요. 근데 시행을 통해서 기름전자 정규직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복귀는 못했고요.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앞에 앉아서 좀 고민했었습니다. 당시엔 제가 부회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특히 이곳에서도 오랜만에 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로 6년을 싸우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해고 반대 투쟁. 특히 우리 구로에 그 정비사업사라고 있어요. 쌍용 자동차. 이 동지들이 저희 싸울 때 뭐 재정사업 같은 거 하면은 거의 전조합원이 하나씩 물건을 사주는 그런 끈끈한 연대를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동지들이 저희처럼 똑같이 길거리로 내쫓겨서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1000일이 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는 같은 거죠. 97년도에 우리가 촉법을 통해서 막았지만 또 날치기 통과를 해서 막았는데 다시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IMF가 왔다는 이유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쫓겨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워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9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죠. 긴 시간의 투쟁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인정을 받고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앞서도 얘기했던 희망사다리법이라고 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불법으로 인정받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사내하청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제1호법입니다.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또 정리해고 결국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문제고 바로 이것은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학생 동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연대식도 하고 그래요. 저희 기숙사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 동지들이 함께 했고 6년을 싸우다 보니까 1학년 때 와가지고 졸업하고 취업도 하게 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함께 연대할 때도 좋았지만 더욱 좋았던 것은 저희랑 함께 연대에 취직했던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 만날 때 훨씬 더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의 힘으로 우리 쌍용차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이 싸움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정리해고법이죠. 그 팍스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애플 우리 아이폰 만드는 이 하청회사죠. 중국에 있는 공장인데 강도 높은 노동강도,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13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10명이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중국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쌍용자동차에서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노력도 어떤 대책도 진상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16일, 17일
걷는 것이지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반드시 해결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원인을 바꿔야겠죠.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정부는 이 정리해고 법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민주노총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방식으로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려는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2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요건을 강화해서 이 죽음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제2, 제3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요건 강화로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비정규직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요건 강화, 파견법을 조금 더 고쳐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차별을 좀 덜 받도록 차별을 좀 해소해보고, 그러면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이번에 새누리당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추색으로 법에서 이겼지만 그 법을 무력하기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자본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일회용 소모품으로 쓸 것이고, 이 정리해고법으로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근본원이 바로 비정규직법과 정리해고법이 폐기되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걷는 것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이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호소하고, 또 추진을 통해서 이 법 폐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시면 대표님도 남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대로, 노학연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요? 학교 다닐 때 연대합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떤 현장에 어떤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자로서 또 우리의 권리를, 또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 지금 현재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조합 만들고 싸우는 건 거의 전쟁터와 같다고. 굉장히 사실 힘들고 긴장되고 많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이 전선입니다. 물론 지금 동지도 전선에 서 있지만 사실 사회인이 되었을 때, 노동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저는 동지들이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치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졌던 이 마음이 학생으로서 연대를 넘어서서 졸업하고 나서도 이렇게 함께했던 동지들 모두가 다 활동가로, 노동자 운동가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 훨씬 더 빨리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의 약속을 읽겠습니다. 이런 힘으로 우리 정말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가능합니다. 9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뭐 몇 수십 년, 몇백 년 이어온 법이 아닙니다. 힘차게 추정해서 정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친구들이 힘차게 사회에 나와서도 함께 추정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확 바꿉시다. 가능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 기능자분의 조합원들도 사실 몇 안 돼요. 한 10명 있는데 힘차게 동지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추생 힘차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 힘차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세상을 바꾸자! 네, 힘차게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옛날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40년 이상 지나갔는데 우리 센터에서 다시 여러분 또 모든 현장에서 또는 부산에서 한진에서 여러분들이 한껏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마음이 생각이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리고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쌍용차 동지들이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끝없이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쓰는 말이 폭력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폭력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3살, 14살 이제 미성년자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야학을 하려고 이렇게 모여들기 전에 유신이 1호, 2호, 3호, 3호 들어오면서 그 순간에 주어졌던 폭력은 이 땅에 48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매 안 맞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강제 집행당하지 않는 몸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교실에서 공부하려고 할 때에 그 전에 우리 유린빌딩 평화시장 건너편 그 건물에서 그 당시에 유신이 3, 4, 5 들어오면서는 5명이 밥을 먹으려면은 이야기를 하려면은 다방회를 하려면은 차를 타려면은 반드시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5명이 함께 행동하고 동행을 해야 됐습니다. 혜태님 그건 칭찬이 아니거든요. 미성년자 여공들은 제가 뭐라고 하니까 괜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발언 조용히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170, 80명이 한꺼번에 미성년자들이 들어가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니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철문을 걸어 잠그고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3, 4일, 5일이 지날 때에 부모님들은 와가지고 형사들이 계속 얘기할 적에 너희 아들, 딸들을 빨갱이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아들, 딸들을 데려가라고 부모님들이 와서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우리 평화시장 어린 여공들은 거기에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단호함 속에서 5일, 6일, 7일 농생을 계속하면서 얻어낸 것이 그때는 공장에서 퇴근 시간이 버스가 끊어지건 시간을 맞춰가지고 퇴근을 시켜줬습니다. 10시, 11시 혹은 11시 20분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하게 되게 되면은 몇 달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게 되면은 16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형식적으로 공장마다 건강진단을 받을 적에는 아예 필름을 넣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사진 하나 찍었다는 식으로 통보도 없는 긴 시간 속에서 이 시다들은 공장에서 밖에 나가게 되면 도저히 햇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식어져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그 속에서 요구했던 것이 저녁 8시만 한다 하더라도 14시간, 15시간이 넘어가는 노동시간이었는데 저녁 8시 이상은 절대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실시, 그리고 다락방에 나가게 되면 겨우 앉아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 다락방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락방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상황이 짙어지고 밖에서 사람들이 또 공장 사람들이 과도대오 스트라이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학생들 그때 많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 고대 서울대 연대 이대 연세대생들이 합세하면서부터
가도 시위가 현장 밖으로 뒤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주들이 또 기동대들이 철수하면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8시에 공장일을 마치고 이제 남은 시간 2시간을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야학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마저도 사정없이 후려치고 사정없이 부수고 사정없이 강탈하고 사정없이 그들이 가두어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을지로 중부경찰서가 있습니다. 거기 메디컬 센터가 있고 건너편 평화시장에 우리 청계피복지부가 있었는데 그 중부경찰서와 동대문 경찰서 우리 청계피복지부는 생긴 이래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기나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가 벌어지기만 하면은 대의원, 운영위원들은 납치를 해다가 끌고 다니다가 난지도 알지도 못하는 길에 내려놓고 가버리는 이러한 작태가 바로 박정희, 바로 박근혜의 아버지가 내내 폭력으로, 내내 압력으로, 억압으로 모든 이 땅의 노동자들을 자기들의 소나기에서 놓지 않고 주무르고 패고 두드리면서 지나왔던 시간입니다. 나도 그때는 3월 1일 날이 노동절이었죠. 원래 국제매듭일은 5월 1일인데 정평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노총이 3월 1일로 이승만이 3월 1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노동자들과 단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이 3월 1일을 노동절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3월 1일만 되면은 우리 식구는 하나도 남김없이 어디에 있든 간에 도저기를 씌워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2, 3일이 지나면은 알지도 못하는 길에 내려놓고 버리는 그러한 것이 내내 박정희 정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자행했던 자리 현장에서 전두환이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살벌하고 다시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 철받다 제일 1번으로 어머니를 계엄 수배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수도경비사단과 총무로 거기에 가둬놓고 이소선 여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을 꼽아놓고 총을 쏘면서 재판을 자행한 후에 그리고 노동자들을 사정없이 어느 곳에서나 노동교실 다 폐쇄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존속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장세동이가 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내가 청계피복지부 지부장 한다면은 다 밀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을지다방 옆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부장이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둡시다. 그 다음날 청계피복지부 폐쇄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청계피복지부를 폐쇄한 이후에 저 신당동 사거리에 폐쇄한 이후에 우리가 사무실에 퇴근한 이후에 노동조 사무실 집기 하나 여기 침탈이라고 했는데 집기 하나 종이쪽 하나 안 남기고 먼지 하나 안 남기고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자리에서 저기 신당동 사거리에다가 노동조합 간판 조그만하게 다시 새겨서 걸고 책상 하나 놓고 있는데 그때 또 집 주인을 압력해가지고 그 지구 자체를 신당동 사거리에 내어놓고 있을 적에 그때 노황연대라고 하는 학생들이 물밀듯이 달려와서 신당동 사거리 그리고 왕십리 그리고 을지로 동대문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청계피복지부를 다시 80년 87년 건설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투쟁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폭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몸뚱이가 저들이 군봉에 저들이 방패에 체류탄에 얼마나 몸서리 쳐지게 맞아왔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80년대에 군부 박정희 죽고 나서 전두환 계엄 사형 들어오면서 이 4대 일간지 중화일보, 동아일보 또는 그 사회부 기자들은 6번 삼각지 6번 벙커에 무조건 데려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너 뭐 했냐 물어보지 않아요. 가만히 한 장 가져와 가지고 똘똘 말아 가지고 물 뿌려놓고 시큰 두드러 패놓고 난데 뚝 뿌려놓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 끌고 가서 두드러 패고 또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는 정신 좀 차리고 하게 되면은 이제 조서 써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한 부분을 전부 그대로 써야지 조서도 그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그것이 폭력이고 그것이 억압이고 그것이 탄압이었습니다. 이후에 지나갔던 일을 다 말을 하자 그러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 자체는 그 한 덩어리고 분노 자체이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이 신당동 사거리에서 간판 하나 놓고 네둘 새끼 노동조합 사무실 짓기놓고 서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곳곳에서 다른 데서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노동조 학생들이 우리 청계피복지부를 끝까지 품어안고 지켜주었고 그리고 함께했던 시절들이 이 가슴 속에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속에서 다시 묻어나고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 달려오는 경찰들 뺨 한 대 때릴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 옆구리 한번 들고 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쌍용차 노동자들, 이 땅의 노동자들은 가장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순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리고 지가 지식이 자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될 여러분 앞에 이러한 이 현장에서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함께 비극적으로 우리가 깃들고 증오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속이 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나갔던 그 모든 잘못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참여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맑기 때문입니다. 가장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 땅의 노동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소명을 담은 여러분들이 아닌가 지나치지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새누리당 사내하도급 보호법, 일명 정몽구 보호법, 이것도 지금 즉각 폐기로 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도 떠나서 비정규직을 더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새누리당 1호법 즉각 또 폐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고요. 저는 여기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불법박용 은폐법, 정몽구보호법 즉각 폐기, 쌍용자 희생자 전원 복지, 그리고 반값 등록금 꼭 이루고요. 한미 FTA 폐기하고 그리고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언론은 다시 돌려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겨야 하고요.